네, 어제 네,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얘기했더라고. 네. 방송 나가서 이게 다 한동훈 저 장관에게 꽃길을 깔아주기 위한 비대위원장을 만들어주기 위한 뭐. 용산의 인원위원장을 해서 곧 이제 이 김기현 대표가 정리될 거다. 한동훈 또는 원희룡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 이 얘기.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자극적으로 얘기를 했던데 네.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질까라는 좀 생각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저는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 다음 주 월요일쯤에 김기현 당대표가 당대표직 사퇴할 거다. 네.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오. 이제 그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가지고 네, 강서구청장 끝나고도 2주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어떤 특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네. 일단은 분위기와 흐름이 네. 김기현 당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 치르기는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권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고 네. 용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이 좀 외부에 좀 눈덩이처럼 굴러 들어가서 뭐 일주일, 2주일 안에 자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키고 이런 식으로까지 좀 얘기가 붙은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굴복이냐 수용이냐 제일 좋은 그림은 인요한이 주장하는 조금 거친 걸 김기현 장재원 같은 데 수용하는 거. 네. 그러면은 뭐 대략 이렇게 굴러가다가 뭐 혁신위도 한 80점 성적표 받고 자연스럽게 그 선대위로 넘어가는 게 제일 무난한 그림이긴 하죠. 근데 이게 뭐 용산의 뜻이 어쩌고 저쩌고 떠나가지고 만약에 인요한 위원장이 조기 해체 집에 간다 라고 하면은 이 지도부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최고위원 회의도 네. 사실 형해화돼 있잖아요. 네, 네. 최고위원 회의가 없어. 사실상. 아, 그래요? 네. 아니 사실상 없잖아요. 주목을 보도도 전혀 안 못 되고 받잖아. 주목도 안 되고. 그럼 아, 김기현 그러네. 대표 혼자 있는 셈인데 인류아는 집에 가고 김기현 혼자 한 2달 동안 있다가 선대위로 갈 수 있을까? 아, 붕괴될 거다 그러면. 그렇지, 아무 의미 없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한동훈 제가 생각할 때는 네. 한동훈은 예를 들어서 드라마로 치면은 약간 그 등장 인물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네. 감독이나 제작자를 맡길 수 있나? 우리가 가수하던 사람을 나와가지고 네. 연기해봐. 좀 무리지만은 네. 해. 가수도 이게 연예인이니까. 네. 근데 감독해봐. 제작해봐. 그건 좀 아니, 이거 아니지 많이 않나요? 하죠. 왜 그 노래 하시던 분들이 제작도 하고 프로듀싱도 하고 많이 해요. 드라마 제작. 예? 드라마 제작. 영화 배우들도 제작도 하고. 그 영화 근데- 배우도 한 10년 하면은 감독하죠. 아니 근데 호사가들은 어제 좀 공교로운 그냥 진짜 공교로운 건데 아. 이준석 저 전 대표부터 비대위원장 얘기 나오면서 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종로 출마설 얘기 나오면서 공교롭게도 어제 이제 같은 날 그 부인인 진흥정 변호사 사진이 공개 활동이 네. 아니, 사진 거기 가기 공개돼가지고. 전에 저 얘기 좀 잠깐 하고 글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아, 저는 다 그래요. 하셔도 돼요. 김기현 지금 당대표가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그 이유는 본인이 뭐 우위를 점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불출마 선언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면 차기 총선에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가 부여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상당한 힘이 역할을 힘이 생기고 상당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본인이 먼저 내려놓으면. 그렇죠. 내려놓으면. 장제원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지만 오히려 총선 패배로 가는 선봉장이 되겠지만 내려놓는 순간 그 지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저는 보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2주 안에 김기현 당대표 뭐 집에 가고 뭐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이나 뭐 이렇게 들어온다? 저는 완전 망하는 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인기가 없는데 한동훈 장관이 들어온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가 들어온다는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총선 망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인요한도 뭐 대통령 대리인이 뭐니 하는데 한동훈 들어오면 그건 그냥 뭐 분신. 그러면 한 장관은 등판 안 하는 게 분신사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연기자 가수가 연기자로 데뷔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제 저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지휘자로는 그렇다. 근데 여권에 작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니 저도 두 분 말씀 동의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인기 없는데 그 2인자인 한동훈이 당을 접수해? 이거 뭐 총선 폭망하겠다라는 지름길로 가겠다. 그렇죠. 스스로 가겠다라는 것 같고 제가 되게 여권 상황을 우려스럽게 보는 게 뭐냐면 2016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때 친이 친박 싸우고 친박끼리도 주도권 다툼하면서 서로 막 해코지하고 이상한 얘기들 하고
그거가 다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핵관들도 서로 네. 친이 친방은 그런 개파는 없어도 윤핵관들도 그냥 서로 헤게모니 잡으려고 저 사람 비리가 이렇다, 이 사람 비리가 어떻다, 이 사람 이런 문제가 있다. 서로 지금 막 이렇게. 그리고 제가 대통령을 위해서 한마디만 더 해드리면요. 대통령 검사 색깔 아직도 못 빼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장관도 역시 법무부 장관을 하지만 검사 색깔을 거의 못 빼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 들어온다? 국민이 검찰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우호적일까요? 저 그러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이 검찰공화국 이미지 엄청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윤타짜에게 마지막으로 한 장관은 총선에 출마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아까 제가 배우는 할 수 배우는 있다고 할 수 했잖아요. 예. 가수에서 연기자로 전업은 가능하고 이 정도 저력이 있고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면은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잖아요.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어렵지.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유세장에 가면 오는 사람들이 일반 대중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지지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위기를 업시키고 후보한테 길을 주고 하는 역할을 한동훈 장관이 전국을 다니면 지지자들은 다 운집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역할은 할 수 있죠. 어제 방송 무슨 녹화를 했는데 도움 돼요, 그것도. 녹화에서 한 말인데 이게 방송이 토요일에 나가니까 여기 하면 먼저 하는 셈이 돼가지고 괜찮아요. 그 조금 미안한데 네, 상관없어. 남의 거 신경 쓸 때 제가 아니야. 볼 때 한동훈에 대해 가지고 등판로 자꾸 불거지는 세 가지. 한동훈이 좋아가지고 와 한동훈 되면 우리가 잘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너 여기 와봐라. 네 마음대로 안 된다. 폭망이다. 들어와. 한명파로 기다리는 거야. 한동훈 싫어가지고 들어와서 죽어라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고, 한 중간에서는 헷갈리는데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좌중우가 모두 한동훈을 등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뭐 정치에 들어오면 어려울 거예요. 안 해보던가 하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뭐 대중들하고의 관계 형성이라든지 포토제닉한 거,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제가 늘 말하는 게 한동훈은 오른팔과 왼팔이 있어 보인다 하잖아요. 왼팔을 쓴다면은 국회에 들어가서 어려운 거 말고 캠페인하고 선거운동 하는 거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왜 장타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니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는 있겠지만 중도로 외연 확장을 절대 안 한동훈 되지. 장관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년 총선에 한동훈 장관 등판이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써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야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야당. 네. 요 송영길 김사짜 왜 우세요? 네, 같은 당에서 오래 활동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요? 네. 비례정당 저 바로 앞에서 제 바로 앞에서 인터뷰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네. 비례정당 송영길 신당 만들 수도 있다. 조국 전 장관과 연대할 수도 있다. 더 나가서 이준석 전 대표와 더 반윤 연대 연대할 수도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왔는데. 아니 지금 그 정당 민주주의를 해쳤느냐 안 해쳤느냐 이거 지금 판가름 받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판단을 그 판단이 끝난 다음에 이러셔야지. 지금 이렇게 나서시면 이게 저는 좀 어이가 없어요, 사실은. 예? 뭐 본인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고 그 독재 권력이나 이 권력하고 싸워서 그 만든 그 도덕성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도덕성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힘들어요. 제가 보면은 과거의 그 부패한 세력과 뭐가 다른지 본인들이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르지. 말이 훨씬 많아. 과거의 부패한 세력보다. 그래요? 네. 전 참 뭐 우프다 그래야 되나? 그래요. 성영희 전 대표가 어린 놈, 뭐 우리 한동훈 장관 우리 뭐 동년배지 않습니까? 전 또 어린 놈이라고 해주기 기분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야 내일은 50인데 어리대.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 한 20여 년 보면서 송영길 전 대표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운동하다가 이제 시험 준비도 뒤늦게 했는데 금방 합격하고 집안도 뭐 6남매 중에 4명이 뭐 고시 합격해서 호남의 명문가. 재선 의원 때 여당 사무총장을 하고 40대 때 인천광역시장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386의 핵심이지만은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나 약간
비주류적 이미지가 강했어요. 아. 근데도 자기 힘으로 민주당의 당대표까지 되고 참 걸출한 인물인데 이렇게까지 됐나라고 하는 뭐 맞아. 개인적 참 뭐 안타까움 같은 게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조금 뭐 정치적으로 보자면은 민주당이 안 좋죠. 이게 첫 번째로. 만드는 예, 이런 식으로 보세요. 강서 재보궐 선거가 제일 크게 격차가 벌어졌던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절대평가. 예. 였는데 지금 조국 송영기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번 선거는 우리의 명예회복이다. 그럼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아니 이 사람들 명예회복 안 되지 그건 예. 그럴 거 그 이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민주당까지 전이 될 거라는. 그렇죠. 그게 이제 확장이 되고 또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은 공천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탈락할 것 같은 사람들이 여기로 붙을 수도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너무 안 좋은 거죠. 그 어린 놈 한마디로요. 젊은 사람들 표는 다 까먹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제가 분명히 성인인데 이 법적으로 이제 성인이 되면 그 완결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어린 놈이라고 부르는 거 제일 기분 나빠요. 이 형님들은 자기들이 젊을 때는 노인 폄하하고 그렇지. 자기들이 나이 드니까 이제 맞아. 어린 놈들이라 그러고 이상해. 뭐 제가 봤을 때는 자기들 기준이야.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니까 송영길 대표가 진짜 이제 정치 그만할 때가 된 거 아니냐 제발. 좀 생각이 듭니다. 제일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유형이 마음속에 분노와 원한, 보복 심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공직을 맡아요. 그럼 그 공직을 사적인 원한을 복수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긴 네, 하더라고요. 저는 송영길 대표의 워딩에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인제는 조국, 뭐 추미애, 이런 송영길 이런 분들은 정치 정말 그만할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단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여야 300명 모두 중에서 마음속에 어떤 분노나 어떤 내가 국에 국회의원 대한 되기만 해봐라. 너희들 말이야. 내가 가만히 안 있어. 송 전 대표 이 발언은 민주당의 다각도로 연결이 돼서 부정적인데 제가 이 민주당이 뭐 검사 탄핵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부정적인데 그걸 따라서 그건 이제 뭐 원내 전략의 일환일 거 아니에요. 다 생각이 있어서 이게 좋든 나쁘든 하는 건데 이게 송영길하고 같이 생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뭐 추미애 그쵸. 조국하고 뭐 다 같은 편이라 가지고 맞아. 검사들이 이렇게 몰아내자라고 하는 걸로 보이고 또 송영길 전 대표 때문에 제일 지금 뒤에서 막 답답해할 사람이 386 세력들, 586 조용히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맞아. 용태로, 지금 보면은 용태로 나와, 송영길. 페이스북에도 자기 글 안 전 대표 올리고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동네 조용히 있는 선배들 꽤 있거든요. 제가 이름은 일일이 말 안 하겠는데 또 송영길 때문에 다 그 사람들도 다 걸려가지고 코 껴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 저 형 왜 저래 이럴 수도 있다 말씀이시구나. 그렇죠. 이 여선웅 뭐 네. 행정관이나 소통관, 청년 소통관이었나? 여선웅 씨가 말 잘했는데 2000년부터 6번 연속 한 자리에서 단수 공천 받은 사람도 있어요. 몇 명 있어요. 제가 알기로. 민주당에? 그렇죠. 그렇죠. 단수요? 지금 한 번 더 나가겠다고 하는 분들 보세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얼마 전에 정계 은퇴. 박병석 우리 나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2000년부터 한 분이에요. 송영길 대표도 2000년부터 공천 받은 사람이고 김진표 2004년부터 한 분이에요. 그분들은 원로라고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제 네. 요거 지난번 얘기 못 할 것 같아서 검사 탄핵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저 민주당이지만 되게 창피해요. 왜냐면 아니 지금 당대표 수사검사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해관계상 이거는 우리가 뭐 소위 여기에 준용할 수 있는지 모르죠. 거의 저는 재척 사유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우리 장 소장이 얘기하는 사적 감정의 표출, 사적 감정에 의한 힘의 그 남용, 이거 보복 이거하고 굉장히 직결되는 저는 부분이라고 봐서 저는 민주당원으로서 사실은 좀 뭐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적어도 좀 굉장히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장관이나 검찰총장은 장이잖아요. 네. 또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고 저는 뭐 그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실무적인 검사들. 검사들한테까지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도 타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장 타짜, 김 타짜, 윤 타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